네 번의 만남 대통령과 그리고 뭐 식사 정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사 김여정의 2박 3일 행보에 대한 평가를 좀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전체적인 행보 평가 그리고 한반도 상황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9일 개막식 문 대통령 앞줄 그리고 김여정은 뒷줄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 단일팀 응원 현장에서 바흐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1일 예술단 서울 공연 관람에서는 그냥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저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보시죠. 네. 예,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대통령께서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들 돌아가십시오. 정기남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여정 특사가 사실은 이제 외교전의 첫 데뷔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성공적인 저는 데뷔였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네. 외신의 평가처럼 실제 어떤 이미지는 대단히 밝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절제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당찬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특사 자격임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던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친서를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러면서 좀 거침없는 표현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 되시라. 사실은 이 30대 초반에 그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특사 자격이지만 이런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돼 있고 치밀하게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내려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서도 역시 이제 그 이번에 어떤 가장 아쉬운 것은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다른 외교사절들이 완전히 장면을 다 김여정에게 뺏겨버리는 뭐 그런 또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로 갈까요? 저는 이게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게 평창 올림픽에서 외교 올림픽에서 한국, 미국, 우리나라 세 나라 이게 삼국지에서 저런 금운동을 매기라면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항상 금메달에게 북한이에요. 북한에게 모든 걸 얻었어요. 예를 들게 전술 변화로 통남 복미, 평화 공세, 체제 선전 모든 걸 다 얻은 게 북한이고요. 그다음에 은메달은 제가 보기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들은 이게 악수도 안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제가 보기에 미국은 일관된 제재와 압박,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대화를 하지만 항상 이게 일관된 제재를 전제 조건으로 달면서 대화를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세 나라 중에 동메달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자는데 뭐랬습니까? 대통령 여건이 되면 그럼 이게 여건이 뭐예요? 여건이 이게 벌써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의 대화 이런 게 되려면 결국에 핵 비핵화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북한하고 정상회담이나 한미동맹 사이의 딜레마에서 정말 이게 고육책으로 좀 하는 그래서 이게 저는 성과보다는 우리가 이게 오히려 양쪽 다 뭔가 이게 좀 끌려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동메달로 평가를 하는데 좀 약간 각박한 평가인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요, 저는 제 자신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끌려다닌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번 이 평창 개막식 전후를 해서 지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미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잘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여정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왜 김여정을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백두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실 혈육을 볼모가 될 수 있는데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제가 과거 통일부 출입 기자를 할 때, 통일부 출입 기자를 할 때 이 남북 회담을 좀 많이 지켜봤는데 지켜보면 그 북한 대표단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평양으로부터 지시를 다 받습니다. 항상 적석에서 메시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만큼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여정은
사실 이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예. 사실 자신이 그 즉석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김여정을 두고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실무자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두 사람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예. 일단은 이 남과 북의 최고 수뇌부들끼리 일단 신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어제 그 김정은이 이야기했다시피 예. 남쪽이 상당히 승인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신뢰를 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그런 수 있네요. 식으로 예. 평가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이 상황을 나름대로 잘 주도하고 있다. 예.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다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주도하고 있다는 분이 이게 정말 다르네요. 현 부대변인은. 네, 저는 이번 아마 그 김여정과 김영남의 방문은 아마 북한의 외교의 어떤 교체다, 신세대를 예. 교체하는 세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남도 좀 나이가 어린데요. 예. 바로 혼자 보내는 경우에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남이라는 아주 좀 어쨌든 연세도 드시고 노련한 분을 같이 붙여서 외교의 어떤 수단들을 계속 훈련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성공적으로 데뷔를 예.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김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정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핵 문제라든지 뭐 미사일 문제라든지 군사 훈련 문제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 직접 얘기는 못했을 걸로 봅니다. 예. 단순히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로 보는데요. 아마 특이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 이방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여정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예. 서로의 역할이 어찌 보면 이제 좀 크로스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 김여정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외교 역할을 하는데 물론 뭐 같이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역할을 넓혀나가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외교 문제 대부라고 봅니다. 저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김여정이가 내려오기 전에 최용해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그런 좀 얘기들이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최용해가 내려왔을 때고 김여정이가 내려왔을 때의 효과라는 것은 많이 달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어쨌든 차이가 백두혈통의 그런 신뢰성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은 본때를 보여줬달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미소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거부감 그것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최용해가 내려왔더라면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호감들을 그런 높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뭐 김여정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아닌가 외교 무대에 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김여정이 내려와서 한 라인이 그동안 사실은 두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 간에 그런 한 라인이 거의 작동이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김여정이 내려와서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따로 만나고 이러면서 뭔가 한 라인이 구축이 됐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또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핫라인 중에 핫라인이죠. 이건. 또 하나는 우리 측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코피 작전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지 않겠느냐. 가서 오빠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라. 오판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김여정이가 내려온 것이 뭐 우리로서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의원 말씀 안 하셨죠? 좀 예. 빨리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가부 간에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은 예비 시험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올림픽으로 따지면 지금 평가전을 하는 기간이고 본 게임 아직 안 아직 했다, 이거. 본 게임은 아직 3월 25일 날 이제 평창 이후를 봐야 되는 거고 어떻든 현재까지 긍정적이다라는 거에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떻든 지금 북한의 전술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이방카하고는 좀 다르게요. 실제로 이제 2011년부터 당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조직 지도부하고 또 한 파트가 선전선동부고 지금 현재 제1부부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이미 당황력을 통해서 좀 능력들을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아베가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쁘게 했죠. 뭐 위안부 합의 문제 지켜라는 얘기도 하고 훈련 문제도 얘기했죠. 그렇지만 향후에 있어서 대화 국면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베가 1박 2일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측 인사하고 식사 한 번을 안 하고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딱 1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럼 적어도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도 나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넘버2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그 진행되는 공조도 분명히 하지만 예. 이 국면 전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 협의를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은 나쁘지만 향후의 국면을 위해서 일본을 좀 끄집어 당기는 예. 이런 과정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예. 너무 홀대만 하고 보낸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또 부르죠, 뭐.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든지 뭐 해서 뭐.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만한 상황을 보면 김여정은 웃게 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김영남은 계속 울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